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첫 날인데요. 오늘도 좀 조정이었습니다. 파란불 일색인 장세가 좀 아쉬운데요. 뭐 연말에 지금 뭐 양도세 회피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결산 물량이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 구도상 조금 뭐 강세 패턴으로 가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빠졌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직전 저점대를 다시 트라이하는 그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반대 매매성 물량들도 코스닥에서 이제 한 2시 이후 좀 쏟아지는 흐름이 전개됐었고, 많은 종목들이, 오전부터 이제 약세를 띄었는데, 오후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됐고요. 밑꼬리 길게 만든 종목들은 이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들인데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 잘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초록 일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제 에스모 이제 학회죠. 주가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데요. 사실 주가에 가려진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좀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급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드리면서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부분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는 뭐 시장보다 뭐 종목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 전체는 이제 전쟁 사태가 또 끼면서 뭐 노이즈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고 또 메가 트렌드, AI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뭐 약세장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쪽 거래대금 8.3조, 또 코스닥은 6.8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뭐 보유 주식들은 뭐 거의 물려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매수는 좀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 상승 종목 수 2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40 종목으로 뭐 압도적으로 많은 하락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입니다. 대부분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각각 2천억 그리고 12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2300계약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뭐 순매수 포지션이었는데 뭐 크기는 작았고요. 그래서 수급 구도는 뭐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아닌 것 같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은 49조,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5천억,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 증시가 오늘 좀 밀렸는데요. 일본이 2% 밀렸고, 홍콩이 이제 1%, 대만이 0.78% 밀렸고, 상해가 0.4% 밀렸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빠져가지고요. 특별하게 우리만 빠진 건 아니다. 코스피 쪽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 급반등하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붕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오늘 같은 날 조금 이제 저감에서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일중으로는 이렇게 저감에서 들어왔지만 이게 또 추후 또 떨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환율 부분도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예,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을 최근에 냈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오늘 전 저점 부근의 트라이를 하는 모습으로 하락을 좀 보였고, 밑꼬리를 그리면서
장중에 뭐 2.6%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1.4% 하락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장기 평선 아래 있기 때문에 매물의 압박 저항을 그대로 받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여전히 조정에서 완벽하게 되돌리는 흐름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지금 수급은 사실 좀 더 약해지거든요. 뭐 이게 이제 연말 갈수록 강한 흐름이 전개되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뭐 특별한 뭐 유동성 장사라면 이제 뭐 돈 푸는 장사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지수죠. 그냥 흘러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거든요. 이때 이제 2차전지 많이 빠질 때 이제 마지막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기회를 좀 포착을 했었고 또 이제 직전 21년도 때 21년도 때는 올라갔네요. 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근데 거래대금이 이제 조금 감소하는 부분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보통 이뤄지는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급감하는 게 뭐랄까요? 이 거래대금이 좀 늘어야지 증시에 뭐 활력이 생기고 상승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일 텐데요. 아직은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별 흐름을 보더라도 한 2시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 요 이제 초록색이죠. 개인 투자는 다소 좀 매도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2시 넘어서부터는 뚝 떨어지면서 이 정도면 얼마입니까? 한 600억? 예.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막판에 이렇게 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증시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상간에 하이닉스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띄진 못했고 그래도 지수보단 강했죠. 0.4% 약세니까 지수보단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기관이 또 오히려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수 정도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업종은 오늘 지수보다 더 빠졌죠. 엘젠솔도 2% 빠졌고 LG화학이 2.8%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도 3.7%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4% 빠졌고 그래도 에코프로는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 바이오도 좀 대폭적으로 빠졌어요. 네, 일부 종목들 빼고는 바이오도 상당히 좀 낙폭이 컸던 그런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꽤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뭐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의 우상향의 기조 보이고 있고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이제 강한 플러스 이제 양봉 전환되는 흐름으로 마무리졌습니다. 오늘 S마켓 관련 내용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뭐 공식적인 모든 세부 데이터를 발표하는 이제 S모 유럽 항아마켓가 이제 곧 열릴 텐데 오늘 뭐 초록 일부 결과 이제 초록 나왔는데요. 주요 이제 초록을 공개했다 이렇게 기사화된 거 한번 볼게요. 렉나자 이제 단독으로 이제 유한양행의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죠. 이 렉나자가 뇌전이 환자를 상대로 한 하위 분석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폐암 환자의 이제 한 25에서 30% 정도가 이제 뇌전이가 되는데요. 뭐 또 시간이 지날수록 뇌전이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뇌전이에 이제 효능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부분이 될 텐데 1세대 항암제 이제 표적 치료제 게피티닙 이제 1회사죠. 예, 요것과 이제 비교한 렉나자 연구에 뇌전이 환자 대상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 요게 이제 랭라자 투여군이 28개월, 이제 그 암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존한 기간의 이제 중앙값, 요게 이제 28개월, 이제 양극단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라내고 중앙값이 28개월 정도. 게피티닙 투약군은 8.4개월입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랭라자 투여군의 2개 내 이제 질병 진행 또는 사망의 위험이 58%더 낮았다. 또 객관적 반응률은 랭라자 투여군이 94%, 게피티닙 투약군이 73%로 지속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선 새로운 이상 반응 양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서 22일 현장, 에스마키 현장에서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메인은 그 랭라자 아미반타마 병용이 이제 타그리스 대비해서 이 무진행 생존 기간 1차 유효성 지표가 어느 정도가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타그로스 시장을 얼마나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예 대체를 해버릴 수 있는 거냐가 거의 가닥이 잡히는 그런 결과물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얀센이 또 1차 유효성 지표가 성공했고, 삼성 임상이 성공했고, 또 이런 결과들을 조금씩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이 기업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는 수급 주체는 결국 이제 공매도를 쥐고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를 쥐고 있는 측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가를 이제 보면, 주가가 지금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지금 5조 7천억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요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를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시총이 10조다, 15조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이 상태면 보유자가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발표하게 되면 이제 셀론이라는, 우리가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발표가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가 오히려 좀 준비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온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지금 랭라자의 어떤 가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사실상 이제 오른 수준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매도 측면에서 엄청난 공매도를 늘리면서 주가 상승을 막고 있는, 소위 이제 이거는 표현하자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보시면 9월 초에 50만 주 정도 됐던, 요 50만 주 됐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금 10월 12일자로 160만 주까지 늘어나서 공매도 잔고 금액은 1,300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100만 주 이상을 지금 어디서 9월달 들어서니까요. 여기서 지금 100만 주의 공매도를 지금 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죠. 시나리오를 보고 그 임상 결과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기업의 그 랭라자가 지금 갖고 있는 임상 성공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1차 치료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타그리소 시장을 어느 정도 양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독요법도 이제 굉장히 지금 히든 카드로서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파이프론도 많고 또 실적이 나오는 어떤 바이오 기업,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떨어져도 하방에 대한 경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한 배당을 주고 무상 증자도 매년 하고, 그렇죠? 주주환원 정책도 크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임상 결과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위로 열려버리는 거죠.
위로 열리죠. 더군다나 매물은 없습니다. 예. 왜냐? 신고가 부근이니까요. 역사적 신고가니까요. 예. 이익 난 사람만 파는 정도지, 이익 난 사람이 파는 것과 공매도밖에 없습니다. 팔고자 하는 쪽은. 근데 이게 획기적인 결과가 나와버리면 공매도는 예, 자기 목을 겨누는 상태가 돼버리죠. 예, 청산해야 되죠. 혹은 이제 더 급등하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누가 유리한 입장이냐? 보유자가 유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 상방에 대한 포텐셜이 훨씬 큰 지점에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100% 갑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업사이드 포텐이 훨씬 더 큰 영역에서 진입하고 또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지금 구간에서는 누가 유리한 입장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지금 공매도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발악을 하는 부분일 공산이 크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한양행의 지금 당면한 임상적 발표 부분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신약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교보증권에서도 리포팅이 나왔네요. 제목이 뭐 3분기 실적 프리뷰이면서 제목은 또 결전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실적 부분은 뭐 컨센을 소폭 하회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 R&D 비용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이익단에서 추정치를 좀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R&D 한다고 돈 들어간 게 뭐 악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R&D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냐? 렉라자 지금 무상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노리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중 투자들은 주가를 보지 가치를 보는 것보다 주가를 보는 이제 비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주가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렸다 내리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주가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들이 노리는 게 이제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게 결국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뒤흔드는 어떤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이러므로 해가지고 얻는 것들은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물량을 뭐 뺏거나 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추격 매수하기 힘든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뭐를 보고 있으면 가치의 증분 여부를 보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아미반타막 또 레이저티닙 이 병용의 이제 PFS 중간값, 중앙값, 요게 이제 통계적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뭐 어정도, 어떤 또 나왔느냐 세부적인 게 이런 것들, 뭐 2차 평가 지표도 이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누가 이겼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이겼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뭐 타그리소도 약평이 통과했고, 뭐 올해 안으로 2개 제품은 뭐 약가가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30년 가까운 K신약 개발사에서 최초의 베스트 인 클래스 항암제 등장을 기다리는 설레는 순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플러스 낸 종목 중에서 좀 볼만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셀트론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강한 또 플러스 흐름을 좀 내어줬습니다.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선회되는 부분인 것 같고,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처럼 이제 지금 반도체 주도주들은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BTS만의 뭐 엔터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정말 이제는 콘텐츠 플랫폼, 팬 플랫폼 회사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는 유의미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 있는 이제 콘텐츠 팬 플랫폼 사업 자체가 장기 성장하는 이 K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엄청난 퍼포먼스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BTS 뿐이 아니라 지금 뭐 보시면 IP 라인업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BTS도 이렇게 꾸준하게 전국 그래서 노래를 이제 최근에 좀 들어보고 있어요.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음악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세븐틴, 투마로우 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새로운 그룹들을 계속 이제 창출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예. 그래서 이 좀 우리가, 예, 엔터주나 뭐 이런 쪽으로는 과거에 뭐 특정 아티스트의 흥하는 부분이 막 주가 상승을 만들고 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예,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앨범 판매되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엄청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잘 고루 이제 분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앨범이 전 세계에서 이제 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우리가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해서도, 예, 계속 좀 추적을 하면서 K 콘텐츠 또 이제 K-팝 또 K 스타들 요런 이제 트렌드가 어마어마한 장기 트렌드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 이제 넘버원은 하이브죠. 예, 저는 하이브 쪽,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 디어유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 거기 이제 또 버블 이렇게 갖고 있죠. 예, 그래서 팬 플랫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뭐 크게 중요도는 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외국인도 뭐 순매도했고 기관도 이제 소폭 순매수 정도. 그래서 에코프로를 오늘 뭐 400억 정도 동시 순매수 좀 했고, 셀트리온, LG전자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들 여기 좀 있네요. 이런 것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파마리스티, 원탱 이런 미용 쪽 기업들. SK 이노엔도 꾸준하게 이제 수급 좋으면서 오르는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금 종목 이제 전략으로 계속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여기서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종목별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 상당히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잘 판단하면, 그리고 필승의 전략으로 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이제 2030 그 독서클럽 공지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거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어떤 시간들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박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개최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요. 약간 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10월 25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가지고서 2030 청년들 대상으로 온라인 줌으로 이제 독서 클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독서 클럽을 지금 7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동행가족 또 팬딩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연령대는 한 40에서 50대 정도 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은퇴 이후 노후라든지 현재 뭐 자산을 뭐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2030 청년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참여하신 분들이 제 구독자층이 이제 2030 세대 분들보다는 그 이상의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인데요. 근데 이제 40, 50이신 분들, 이제 60대이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로 자녀분들이 뭔가 좀 고민들이 많고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하고 좀 나누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회사 내에서 뭐 직장 상사하고 얘기 나누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뭔가 좀 편하게 저는 이제 조금 2030 청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의 어떤 자산의 어떤 증식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 직장을 얼마나 계속 다닐 건지, 내가 이제 이 일에 맞는 건지, 또 뭐 이직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어디가 또 유망한지, 어떤 분야가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성향은 어떤지 파악해서 또 어떻게 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게 좀 즐거울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누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독서 클럽을 진행하는 또 이제 이유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방향을 이 금융 분야로 바꾸게 된 그런 계기와 걸어온 길들, 그런 어떤 결정의 어떤 순간들과 과정들,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과 어우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참 뭔가 좀 의미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제가 걸어온 길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고난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헤쳐 갔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40대, 50대, 60대하고 또 2030 세대하고의 투자의 방법은 조금 전략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낸다는 어떤 목표는 같지만 우리가 수익 내는 어떤 전략이나 종목들도 특징들이 다르잖아요. 2030에게 이제 배당주 투자라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30에게 적합한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한 좀 어떤 이야기, 제가 생각하는 2030에게 적합한 어떤 투자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즐거우면서 또 도전적인 어떤 청년들이 보다도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펼쳐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구글 폼 여기다가 이제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할 수 있고 신청서 안에 참가 비용은요, 이건 뭐랄까 이게 뭐 그냥 책정한 거예요. 뭐 이걸로 뭐 제가 뭐 돈을 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줌으로 처음을 진행하거든요. 항상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이 독서 클럽을 진행하니까 거의 90%의 분들이 95%이신 것 같아요. 수도권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시는 걸 보면서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지원하셨거든요. 요 지금 온라인 독서 모임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서로 이제 온라인에서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뭐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것들 한번 추천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유익한, 또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간들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